변화 부분입니다. 어떤 단어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쓰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지금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단어의 의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을 잠깐 먼저 보고 가면, 자, 말은 사회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 사회와 마찬가지로 단어가 탄생, 만들어지고 이것이 일정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는 사용이 되다가 이 단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소멸.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다,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소멸이 되는 이런 과정을, 자, 이걸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이 의미가 왜 변하는지 그 원인들을 지금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자, 언어적 원인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다른 단어가 지금 자주 함께 쓰이다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고 여기 따라서 단어 의미가 변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별로라는 단어, 여기나 전혀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부사들이란 말이야. 이 부사들이, 자, 올 때는 반드시 뒤에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부정서술어가 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부정서술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함께 계속 쓰이다 보니까, 자, 요번에는 이 뭐뭐 하지 않다는 부정서술어가 없지도, 아, 저거는 별로야. 자, 이건 전혀, 이런 자체만은 가지고도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예,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어적 원인에 의한 것. 자, 원래는 별로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저것은 별로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자체도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역사적 원인인데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 단어가 가리키던 문물이나 제도 등도 변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단어를 나타내던, 가리키던 단어의 대상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단어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배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겠어? 나무. 보통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거나 이거를 이렇게 그 파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들은 나무로 만든 배도 있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요? 쇠나 이런 걸 가지고 배를 만들기도 하죠. 군함 같은 경우는 쇠 이런 걸 많이 만들 거야. 자, 그러면서 이게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신발이란 것도 마찬가지네요. 옛날 신발은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집신 또는 가죽으로 만든 신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쓰는 운동화 같은 신발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질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자, 지갑도 이 지자가 무슨 지자? 종이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종이로 만든 지갑, 어떤 돈을 간수하는 이런 어떤 도구로 쓰이는 어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물을, 지금은 우리가 지갑을 종이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종이보다는 가죽이나 이렇게 천 등으로 만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원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원인입니다. 단어를 사용하는 사회 계층이 변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도 따라서 같이 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출혈이란 말은 어디에서만 썼던 건데, 자, 보통 외과나 이런, 우리가 지금 외과에서 의사들이, 자, 이게 피를 흘리는 것을 출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상인사회, 자, 어떤 상업적인 이런 사회에서 쓰일 때는, 아, 요번엔 출혈이 심한데 이거는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런 의미로까지 확대가 된 거죠. 자,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수술이란 단어도 피부나 점막 등을 자르거나 째거나 병을 고치는 일 같은 의학적 용어였는데, 자, 일반 사회에서 이 수술이란 말이 쓰면서, 자, 이쪽 부분에,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결함이나 이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변해버렸네요. 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단어의 의미까지 변한 경우인데요. 자, 이거는 유사성과 금기라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단어의 의미가 변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천연두라는 게 있는데,
자, 옛날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이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말로? 자, 손님이나 마마라는 말. 상간마마 할 때 임금님을 가르치는 마마 있죠? 자, 이런 단어로 좀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오른쪽에 볼까요? 자, 언어적 원인 중에서 아까 별로라는 단어가 부정서술어와 결합을 했는데 그냥 이것이 별로 자체도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침 이렇게 하면 보통 아침이라는 건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아침 먹었어? 그럼 시간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침밥 먹었어? 이런 의미로 쓰이거나 자, 우리가 보통 머리를 자르다 하는데 머리를 자르면 죽어요. 근데 이거 그 의미가 아니라 머리털을 자르다 이런 미용의 의미로 좀 쓰이게 되죠. 자, 이것도 언어적 원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역사적인 원인인데요. 자, 이 영감이란 말은 원래 조선시대 벼슬 이름이에요. 그 당상관 정도의 어떤 벼슬. 그래서 정삼품이니까 상당히 높은 벼슬을 나타낼 때 영감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벼슬이 없다 보니까 이 의미가 자, 노인이란 의미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법조계에서 보통 어떤 우리가 검사들을 영감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것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역사적 원인에 따라서 벼슬이 조선의 시대에 그 관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노인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심리적 원인 중에, 자, 죽다라는 말을 쓰면 왠지 우리가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걸 기피하다 보니까 이거 대신에 돌아가시다 이런 표현을 완곡한 표현. 이 완곡이라는 것을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자, 이게 또 심리적 원인이 되겠네요. 자, 이거 말고 아까 천연두라는 이 질병을 손님이나 마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자, 천연두를 이렇게 상간 마마처럼 또는 손님처럼 대접해야 빨리 몸에서 나간다는 이런 심리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리적 원인. 여기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입니다. 의미 변화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예요. 자, 원래 있었던 단어의 의미가 더 넓어지는 것. 자, 옛날 영감님 할 때는 벼슬아치만 의미했는데 지금은 누구? 자, 중년 이상의 어떤 노인들 있죠? 이런 남성까지를 포함했으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리라는 말도 옛날에는 어떤 의미로만 쓰였는데 동물의 다리만 의미했는데 지금 우리가 책상 다리, 의자의 어떤 다리 이것도 다 다리에다 집어넣었죠.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의 아랫부분, 자, 이걸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이때 무생물의 다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확대가 됐네요. 자, 선생이란 말도 원래는 가르치는 사람, 자,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뭐 스승님 정도의 의미였는데, 이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우리가 선생,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를 가르치지 않은 티처가 아닌데도, 자, 선생님,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뭐 김구 선생, 자, 이런 말 쓰고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호칭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는 거. 자, 아까 한번 했던 겁니다. 지갑이라는 건 종이 재질로 만든 것이만 의미했었는데, 이게 가죽이나 어떤 다른 재질로 해서 만든 것까지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축소에서는 다른 의미 영역이 볼라보다 이건 좁아지는 경우인데, 자, 원래 미인하면 남자나 여자를 다 포함해서 미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인 경우만 보통 많이 쓰죠, 통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짐승이란 말도 이때 생명 전체를 가리켰는데 생명체는 다 짐승에 포함이 됐어요. 사람도 여기 포함이 됐는데 자, 지금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로만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자, 얼굴도 마찬가지네요. 자, 얼굴은 우리가 보통 몸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 멀리서 걸어본 게 저게 진화 아니야? 그 형체 전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얼굴, 앞면만, 페이스만 의미하는 걸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의미 축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의미의 이동인데요. 자, 이 경우는 결국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가 아예 자체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뜻을 가리키게 됐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리다의 말이 우리가 지금 15세기 자, 세종대왕이 처음에 뭐를 만들었을 때 한글을 만들었을 때 이 어리다는
이게 뭐였냐? 어리석다 이 뜻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어리석다의 의미보다는 나이가 적다 의미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변했네요. 자, 어여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여쁘다는 원래는 불쌍하다 이 뜻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15세기만 해도 이것이 불쌍하다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외모가 예쁘다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의미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시면 자, 복합적인 의미 변화. 자, 의미의 축소와 의미 확대가 단계적으로 두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수술이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기술이나 제조 이런 의미였는데 자, 이것이 의료 기술,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축소가 됐다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회 여러 가지 병리 현상, 문제점 있죠? 이것이나 폐단을 고치는 일로 확대가 돼가지고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수술이란 단어는 축소가 한번 일어나고 자, 사회적인 원인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이것이 확대. 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단어의 의미 변화 내용 정리했습니다.